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사운드하운드 AI 투자 분석 보고서입니다. 이 음성 AI 분야에서 요즘 정말 뜨거운 기업이죠?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워낙 드라마틱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여러분이 제공해주신 이 자료 통해서요, 사운드하운드의 그 눈부신 성장 가능성, 또 동시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위험 요인들, 뭐가 있는지 한번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이 자료가 사운드하운드의 기술력이라든가 시장 기회 같은 긍정적인 면도 물론 다루고 있고요. 동시에 이제 높은 주가 수준,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익성 문제 같이 투자자가 반드시 좀 따져봐야 할 부분들도 상당히 균형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. 아, 균형감이 중요하죠? 네, 단순히 좋다, 나쁘다 이걸 넘어서 왜 그런 평가가 나오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보죠. 좋습니다. 자료를 보면요. 가장 먼저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게 성장세예요. 최근 3년간 주가가 300% 올랐고 올해 한때는 무려 12배까지 치솟았다고 하니까 와, 정말 대단하죠? 네, 12배면 엄청나죠. 1분기 매출도 작년 대비 151%나 급증했고 텐센트, 현대, 파이브가이즈 같은 이런 굵직한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고요.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인데요. 맞습니다. 성장 스토리는 분명히 강력합니다. 이 대화형 AI 시장 자체가 2033년까지 보면 1,4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이거든요. 그리고 사운드하운드는 특히 그 자동차나 레스토랑 같은 특정 분야에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파고들고 있죠. 아,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군요. 네. 최근에는 또 기업 인수를 통해서 약간 몸집 불리기도 계속 하고 있고요. 게다가 재무적으로 보면 2억 4,600만 달러의 현금을 쥐고 있고 또 부채가 없다는 거. 이건 안정성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. 와, 현금도 많고 부채도 없다. 재무 상태는 꽤 탄탄해 보이는데요. 그런데 이런 성장 스토리가 나오면 항상 따라붙는 질문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 가결이 과연 합당한가? 자료에서 계속 언급되는 밸류에이션 부담, 이게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.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? 네, 바로 그게 현재 사운드하운드 투자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. 이 주가를 매출액으로 나눈 값, PSR이라고 하죠. 이게 무려 35배에서 49배에 달합니다. 35에서 49배요? 네,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비슷한 다른 AI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평균 PSR이 보통 7배에서 한 20배 수준이거든요. 아, 훨씬 높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최소 2배에서 많게는 한 6배까지 높다는 의미입니다. 즉,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사운드하운드가 몇 년간 매년 50% 이상의 정말 이례적인 초고속 성장을 그것도 거의 완벽하게 달성할 거라는 아주 낙관적인 기대를 이미 가격에 다 넣고 있다는 뜻이죠. 사실 이런 기대치를 꾸준히 만족시킨 기술 기업은 역사적으로도 정말 손에 꼽습니다. 와, PSR 35에서 49배면 확실히 높긴 하네요. 엄청난 기대감이 반영된 건데, 근데 또 AI 분야, 특히 이런 음성 AI 선두주자에게는 이런 프리미엄이 붙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시장이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대단한 잠재력을 먼저 보고 베팅하는 건 아닐지,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. 네,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여지는 있습니다. 하지만 바로 그 기대가 현실화될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. 자료에서는 2025년에도 실제 영업 활동을 통해서는 이익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.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아, 내년에도요? 네. 물론 회계장부상으로 흑자를 기록한 분기도 있었어요. 근데 이건 실제 사업으로 번 돈이 아니고요.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 같은 일회성 요인, 그러니까 공정가치 평가 이익 덕분이었습니다. 핵심 사업 자체는 아직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.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매출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정작 실제 손에 쥐는 이익은 아직 적자 상태라는 거네요. 수익성 측면에서 또 주목할 만한 다른 지표가 있을까요? 네, 있습니다. 심지어 그 핵심 사업의 수익성을 좀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비갭 기준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게 있거든요. 네네. 이것도 작년 1분기에는 66%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51%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. 떨어졌네요. 네. 여기서 비갭이라는 건 스톡옵션 비용처럼 실제 현금 흐름과 직접 관련이 좀 적은 특정 항목들을 제외하고 회사의 좀 더 핵심적인 영업 수익성을 보려는 지표인데요. 이마저도 하락했다는 건 외형은 커지지만 내부적인 수익 창출 능적 개선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.
여기에 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과의 경쟁 환경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요.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. 성장 잠재력은 분명해 보이는데 높은 가격표에다가 아직 증명되지 않은 수익성 그리고 만만치 않은 경쟁 환경까지 정말 양면성이 뚜렷한 상황이네요. 월가의 전문가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? 의견이 좀 갈릴 것 같은데요? 네, 정확합니다.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립니다. 현재 분석가 7명 중에 4명은 여전히 강력 매수를 외치고는 있어요. 하지만 나머지 3명은 보유, 즉 일단 좀 지켜보자, 관망하자는 입장입니다. 아, 보유 의견도 꽤 있군요. 네. 근데 더 흥미로운 점은요. 이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평균 목표 주가를 보면요. 현재 주가보다 오히려 한 10%에서 20% 정도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. 목표 주가가 더 낮다고요? 네.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현재 주가가 얼마나 높은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변동성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좀 조심스러운 시각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렇군요.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. 그렇다면 이 자료가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투자 방향은 어떤 건가요? 이 위험을 감수하고 성장성에 베팅을 해야 하는 걸까요? 아니면 좀 기다려야 할까요? 이 분석 자료는 사운드하운드를 초고위험, 초고성장주 이렇게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. 매력적인 미래를 품고 있는 건 맞지만 현재 가격은 그 미래를 너무 앞당겨서 반영하고 있고 단기적인 수익은 불확실하다 이겁니다. 초고 위험, 초고 성장. 네, 그래서 만약 투자를 한다면 전체 자산의 아주 일부만 그것도 주가 변동성을 충분히 각오하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로 매수하는 식의 신중한 접근을 권하고 있습니다. 혹은 뭐 엔비디아나 텐센트처럼 이미 좀 검증된 다른 AI 우량주와 함께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.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. 분산 투자도 방법이군요. 그렇죠. 핵심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감수해야 할 위험에 비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. 이 점을 명심하라는 경고입니다. 네, 역시 투자의 세계는 냉정하군요. 오늘 사운드 하운드 AI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 정말 깊이 있게 잘 살펴봤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네요. 네. 사운드하운드처럼 미래의 포클적인 성장을 기대하게 만드는 이런 기술 기업의 적정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? 현재의 재무제표 숫자만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무형의 잠재력, 미래 가치를 시장은 지금 과연 얼마나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걸까요?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